자, 윤선도의 만흥 보겠습니다. 일단 만흥이라는 말은 흥이 가득하다. 가득한 흥 이래도 되고요. 흥이 가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흥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오는 거니까 자연 친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갈래는 일수 요걸 보면 딱 알아야 돼요. 연시조고요. 갈래는 연시조. 연시조기 때문에 사음보, 종장, 첫음보 세 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고전 시가를 공부하실 때 갈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시조다, 사음보다, 종장, 첫음보 세 글자다. 요거 어리고 그남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자연이고요. 산수간 바위 아래, 자연 속에 이런 뜻이죠.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요 웃는다가 비웃는다예요. 이게 좀 중요하죠. 자연 속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비웃는 거야. 아니 왜 집을 졌다지요? 이러면서 비웃는 거죠. 산수간 바위 아래 집을 지으니까 그걸 비웃지만은 어리고 향함. 자, 어리고 이거 고전 문법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어리석고 이런 뜻이죠. 향함은 그냥 뭐 시골 영감 정도로 해석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시골 영감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어리석은 시골 영감의 뜻에는 근데 이 어리석은 시골 영감이 누구냐면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예요, 자기. 내 뜻에는 이런 뜻인데 멍청한 내 뜻에는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시골 영감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분이 나오면 고전시가에서 분이 나오면 안분지족이라 그랬죠. 안분지족. 안분지족은 분수를 지키며 사는 요게 안분지족이에요.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 그래서 어리석은 시골 영감의 뜻에는 이것이 내 분수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띠집짓고 사는 게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 친화 그리고 안분지족 두 가지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로 갑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추 먹은 후, 알맞게 먹은 후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보리밥 풋나물은 소박한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이고 이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죠. 박주산체, 단사표음, 단표누항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패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소박한 음식, 박주산체, 단사표음, 단표누항입니다. 자,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서 슬카지는 실컷이란 뜻이에요. 실컷 논이 놀아. 실컷 논다. 이런 뜻이고요.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얼 줄이 있으랴.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서리법이죠. 불얼 줄이 있으랴. 부러워할 일이 없다. 당연히 없지. 항상 제가 서리법 말씀드릴 때 불얼 줄이 있겠는가? 당연히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서리법이라 그랬어요. 네.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당연히 없지. 그래서 부러워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걸 서리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남은 일은 이건 화자가 원하는 건가요? 원하지 않는 건가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정적 대상이에요. 부정적 대상. 속세의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벼슬살이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별로 화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원하는 건 자연친화 안분지족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삼수. 요 삼수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뇌는 산이죠. 뭐 이 정도는 아시죠?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오다. 요 오다를 오다 한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던 이미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당연히 아니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서리법이죠. 그죠? 반가움이 이러하랴 당연히 아니렇지. 요거 서리법.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뭐가 좋다는 거죠? 이미 와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리워하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렇겠는가. 그러니까 이미 오는 것보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게 더 반갑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건 자연 친화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요게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의 주체는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이 말을 하지도 않고 웃어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좋아.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자연 친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이거 해석만 할 줄 알면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사수. 누구셔. 누가. 누군가가. 삼공도곤. 이 도곤은 뜻이 뭐뭐 보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뭐 보다. 사실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문법적으로 본다면 혹시라도 이걸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비교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삼재상이라고 하죠. 이 재상들을 의미해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왕 다음이 명의정이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이에요.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자, 그런데 뭐가 낫다는 거죠? 뭐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예요. 이게 안 나와 있죠. 이건 자연 친화가 이런 뜻이에요. 자연에서 사는 삶. 자연 친화가 누가 말하기를 자연 친화가 삼공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이게 더 좋다고. 자연 친화가 더 좋다고. 영의정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요. 그랬는데 내가 해보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만승이 이만하랴 당연히 이만하지 않지. 서리법. 그 다음에 만승은 뭐냐면 황제예요. 황제. 천자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승자가 술의 승자인데 수레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손수레 이런 수레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그 싸우는 수레 전투 수레예요. 전투 수레. 큰 수레죠. 여기 이제 말이 막 여러 마리가 끌고 그 수레 하나에 100명의 군사, 보병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승이야. 그러니까 수레가 10,000개란 얘기예요. 근데 보병이 100명씩 있으니까 만승이면 100만 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끄는 바로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승은 천자, 황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가 말하기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자연 친화가 낫다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잽이 안 되네. 천자보다 낫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가 천자보다 황제보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제가 이만하겠는가? 아니다. 황제보다 좋다. 이제로 헤어드는 생각하니 헤아리니 이제 생각하니 이제 헤아리니 소부 허유가 야같더라. 이 소부와 허유는 중국 고사 인용인데 중국 고사 인용인데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냐면 자연 친화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자연 친화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자연 친화를 대표하는 인물들. 그래서 소부와 허유가 나오면 무조건 자연 친화를 얘기해요. 이건 패턴입니다. 알아두세요. 이제 허유 같은 경우는 임금,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으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 중국 고대 임금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어요. 요임금과 순임금.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고대,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때는
임금, 이 황제의 자리를 가장 덕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줬어요. 네?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원래 자리를 물려준 게 아니고 원래는 요임금이 허유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허유가 그 얘기를 듣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면서 기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산으로 들어가 귀를 씻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고 귀를 씻은 거예요. 어우 더러워. 귀 더러워졌음. 이러면서 귀를 씻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허유는 벼슬을 멀리하고 황제도 멀리하고 자연친화를 선택했던 자연친화의 대표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 소부와 허유가 야같다는 거예요. 야같다. 영리했다. 왜? 소부와 허유는 뭘 알았다는 거야? 자연친화가 황제보다 좋다는 걸 알았구나. 정말 영리했구나. 그래서 황제 안 하고 자연친화했구나. 요 영리한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생각하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했구나. 아마도 임천한흥을 임천한흥 임천은 자연이고요. 이게 수풀림자에 그 천, 내천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연못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연을 뜻하고요.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 비길 곳이 없다. 비교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가장 좋다. 뭐 황제보다 좋으니까. 그죠? 황제보다 좋다. 가장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연친화예요. 역시 사수 역시 자연친화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 성품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셔서, 그러니까 하늘이 내 성품이 게으르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사를 하나도 맡기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나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나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 이제 귀향도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윤선도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하늘의 뜻이다고. 하늘이 내 성품이 게으른 걸 알아가지고 나한테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여러분, 다툴 사람이 없다. 이건 뭐냐면 자연은 공짜예요. 서로 갖겠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 쟤네가 지리산을 가질 거야. 지네가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지리산 구경하는 걸 막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공짜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누가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인간의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고 나에게 오직 맡긴 것은 강산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연친화를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성, 뭐 당위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친화는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자,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서리법이야. 내 분수로 누운 것이. 그럼 누구의 분수로 누운 건데요? 임금의 은혜로 누운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친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도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갚을 수가 없구나. 임금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되셨죠? 그래서 이건 임금의 은혜가 크다고 임금을 예찬하고 임금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만한 건 딱히 없어요. 전체적으로 자연 친화, 안분지족,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에 대한 감사,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보다는 이 각각의 해석들을 여러분이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해석을 안 보고 이런 이제 설명 없이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